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정권을 압구정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36만 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건 이상의 압수수색이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저희 집도 압수수색 왔을 때 제 딸이 아침에 출근하는데 옷도 잠옷바람인데 이렇게 쳐들어온 검찰과 수사관을 보면서 내 삶이 짓밟힌다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웬일로 검찰과 윤석열 가족들 다 피해갑니다. 윤석열 처남,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인 김진우라는 사람의 핸드폰 압수수색이 결국 검찰에 의해서 거절됐습니다. 3번이나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각하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정섭 검사의 처남 관련된 것들 모든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경기도청을 그동안 14회에 걸쳐서 53일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점잖은 김동연 도지사께서 분노에 찬 기자회견을 한 것을 저도 유튜브로 시청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광교로 신청사로 경기도가 이전을 했고 컴퓨터도 다 바꿨는데 새로 김동연 도지사 체제가 1년이 넘어서 지금 다 모든 바뀌었는데 왜 김동연 지사 비서실을 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 법화를 가지고 그렇게 대선 때 활용하더니 뭐가 부족해서 3차례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40명의 수사관이 와서 24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닥달하고 주변 세탁소까지 다 쥐듯이 수사를 했던 이 검찰이 왜 명백한 크리스찬 디오로 명품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동영상을 보고도 압수수색커녕 아예 수사 입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똑똑한 한동훈 장관님 수없이 김혜경 여사 법화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희롱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왜 이것은 알지도 못한 일이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도 엊그저께 지난주에 제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서울의 봄을 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44년 전의 그 역사 현장이 지금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했다고 봅니다. 그 하나의 사조직이 정상적인 정부 체계와 대통령과 노재현 장관 체제 그리고 수도경비 사령부 합참체제 겸사령관을 체포하고 대통령 제가 없이 하는 군사 쿠데타 현장을 보면서 왜 공식적인 체계가 이렇게 무력하게 수수의 한 줌도 안 되는 하나의 사조직한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하나회와 윤석열을 비롯한 한동훈 이 특수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화된 이 검사 세력들이 모든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고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감정이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때 목숨을 걸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고했던 장태환 장군의 그 가족의 비극사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김호랑 소령 35살의 팔팔한 대한민국 장교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서 그 가족들이 지금까지 신음에 그 시리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정선엽 병장 제대를 3개월 앞두고 병장이 마지막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가 공수부대에 4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동안 제대로 명예회복이 되지 않고 사고사로 처리됐다가 드디어 전사로 43년 만에 명예가 회복되고 조선대학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러한 12.12의 군사 쿠데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이미 전두환 노태우가 대법원의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그 12.12가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주장하는 신원식이라는 자가 지금 윤석열에 의해서 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자유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매도하고 문재인 정권을 반역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기초한 저항권을 행사해서 일어서자고 외쳤던 사람이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호랑 소령을 2013년 국회에서 무공훈장을 주고
흉상을 세우자고 만장일치로 결의가 되었지만 이를 거부했던 사람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었고 박종선 당시 육사 교장이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 박종선은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충남 부여 공천시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이고 지금은 육사 동창 회장으로서 지난번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육사 동문의 이름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호랑의 흉상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그때의 그 반역의 세력들이 이미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내란 목적 살인죄로 대한민국 대법원이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 세력들을 다시 흠모하고 정신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그 국방부를 자호하는 세력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정훈 대령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박정훈 대령 경북 포항 출신으로 포항 대동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북대 법학과를 나와서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하고 형사법에 박사 학위를 받은 정말 뛰어난 군인입니다. 자기 아들은 지금 육사 생도로 2년차 생도로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고 지금도 아빠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아들입니다. 위에 따님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 4학년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가정을 이끌고 있는 이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이 성의역 없이 수사하는 그 지시에 따라 이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임성근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겨냈습니다. 당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명의 병사가 떠내려갔습니다. 2명은 자기가 배영을 쳐서 억지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2명은 박중선한 분이 뛰어들어가지고 구해냈습니다. 1명 최수근은 결국 구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4명은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거기에 제대한 병장 한 분이 임성근을 고발했더니 임성근 사단장 말이 이것은 이적행위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뜯어진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이 부모님들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도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박정훈 대령 건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박정훈 대령과 전계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세진 중앙소사본부장 그리고 대통령실 관련자들 이종섭 장관과 모든 대화 내용과 왔다 갔다 한 보고서 내용이 모두 방첩부, 기무사죠. 지금 기무사가 방첩사령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방첩대 메인 서버를 보면 모든 기밀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에 이기든지 국회에서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그 보안대에 지금 방첩대 기무사죠. 기무사가 방첩대니까 현재 방첩대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면 다 게임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상한 이번에 인사가 있었는데 이 3스타 황유성 대장이 원래 방첩대 대장이었는데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데요. 이번에 합참 부의장으로 승진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보통이면 보직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를 낳겠냐. 여인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9년 후배 육사 48기 여인영이라는 사람을 방첩사령관으로 승진시켜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호 대변인 다 유임시키고 그 관련된 임종덕 실장인가요? 어디 다 출마시키고 이종섭 장관도 청도에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북 영주하고 이 관련된 지금 우리 박정훈 대령의 사건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됐던 라인들을 다 지금 살려뒀습니다. 혹시라도 비밀이 있을까? 저는 이 문제가 폭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될 수 움직일 수 없는 탄핵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이라도 우리 민주당 모든 시민들은 방첩대 옛날 기무사의 메인 서버를 다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됩니다. 그 내부의 모든 대통령의 압력 수사 방해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적은 게 있어서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다시피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출신이고 윤재선 총무비서관이 부천지청 사무국장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 검사, 이원모 인사비서관 검사, 이시원 공직비서관 다 검사인 거 다 아실 텐데 여러분 잘 모르신 분이 또 있어 확인하고 싶은데 뭐냐면 윤석열
이 검사가 김건희 여사랑 동거한 거 가지고 정대택 씨가 뭔가 이 진정을 넣고 그래가지고 왜 피의자와 동거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아마 징계 차원에서 대구 고검으로 아마 내려 좌천이 됐을 겁니다. 그 대구 고검 시절에 만났던 수사관들을 어떻게 영전시켰느냐, 강진구 대구지검 사무국장을 가스공사 감사로 보냈고, 대구지검 윤병현 수사관을 마사회 감사로 보냈고, 광주지검에 있었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계장 주기현 수사계장은 아시다시피 광주시장 후보로 공천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만들었고, 그 아들은 대통령실 비서, 행정비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조직들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결국 김홍일 중수부장을 방통위원장에 임명까지 이루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아시다시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구속시켰던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회장을 데려다가 저렇게 떡볶이 먹이고 억지로 막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우리 해병대가 28,000명이거든요. 장성만 총 14명이라 그럽니다. 100만 해병 전우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의 근간이 바로 해병대입니다. 이 해병대의 이 상징을 이렇게 꺾어버리고 병장이 사단장을 고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앞으로 무슨 작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대대장과 사단장이 싸우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전시에서 사단장이 무슨 작전 면적을 내리면 그걸 믿고 누가 뛰겠어요? 다 녹음하려고 그러죠. 녹음하고 나중에 다 자기가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사단장이 지시해놓고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군대가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이 부동시로 석연치 않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이 군인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단순한 범죄 행위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더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좌지우지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니콜라이 2세 때 그 황배 알렉산드리아가 라스푸틴이라는 그런 괴승한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이 국정에 나중에 개입은 물론이고 인사 개입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독일과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전선에 배치할 사령관 인사까지 알렉산드리아가 이 라스푸틴의 말을 듣고 니콜라이 2세를 현혹시켜서 그거를 바꾸게 돼서 결국 독일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119대 29라는 차복한 외교적 참사를 보면서 이 119대 29가 단순히 부산 엑스포 유치 결과의 실패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에서 이러한 판단을 했을 경우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걸 촉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범죄에 대한 법 앞의 평등의 수사를 넘어서 이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무너져가는 민주공화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인간 사슬을 만들어서 용산과 국회를 전부 에워싸서 반드시 투쟁해 나갑시다. 제가 만약에 구속이 안 된다면 용산 앞에서부터 제가 들어 누워서 같이 여러분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10시에 서울중앙지법 319호실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사 앞에서는 제가 무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저의 입장을 밝혔지만, 월요일날은 제가 기자회견 없이 간단히 인사말만 드리고 법정에 가서 변호사들과 함께 성실하게 저의 검찰의 혐의에 대해서 저의 무고함을 소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